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윗선의 외압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윗선의 외압이 VIP,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에서 시작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공수처는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신무경 기자,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늘 오전부터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윗선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고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대통령실에 외압을 전달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경로했다는 VIP 경로 발언을 한 의혹을 받습니다. 김 사령관은 앞서 군 검찰 조사 때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사령관은 오늘 오전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쪽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나요? 차관 문자 읽어준 적 없으세요? 공수처는 VIP 경로 발언의 진위 여부와 이종석 전 장관 등 국방부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200여 쪽의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며 늦은 밤까지 조사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 이후 공수처 수사가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린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손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전담 수사팀에는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됐는데 채널A 취재 결과 특수수사 전담인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다음 주 9일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김 여사와 최 목사, 양측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특히 명품백 전달 장면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영상의 범위와 증거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등장인물이 적고 사건 구조가 단순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서울의 소리 측이 조사 연기를 요청해와 검찰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수사하는 신용만 하면서 결국은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한 데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닙니까? 당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총선에 져서 급조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며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해 특검 추진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는 빈술에만 요란해 특검 수용 여론만 확산시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을 발의한다고 밝힌 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갑작스런 수사 지시의 어리둥절이라며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은 안 냈지만 검찰 수사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검 무마용이다. 이건 민주당의 이야기고요. 저희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그동안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그리고 사회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자, 먼저 손 기자. 이 검찰총장이 왜 갑자기 이런 수사 지시를 내린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특검팀 출범 명분을 없애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엊그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선거가 끝난 만큼 진상을 빨리 파악하자는 의미를 설명했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 부실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반년이 다 되어가자 검찰도 야권의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 명품백을 받는 문제의 영상을 공개한 게 지난해 11월이고 한 달 뒤 김 여사를 고발했는데요. 4월 총선 전까진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더 이상은 본격 수사를 늦출 수 없게 된 겁니다. 유승진 기자, 그렇다면 여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던 지난 1월만 해도 대통령실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다, 또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서 관계자 입을 빌려서 적극 진화에 나섰거든요. 하지만 이번 검찰의 신속 수사 지시에 대해선 자칫 개입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물밑에선 절차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또 총선이 끝났으니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요, 이번 총선을 통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만큼 몰카 공작이라는 점을 마냥 강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생겼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요, 손인혜 기자. 김 여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는 서면이나 방문, 소환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조사 방식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 김 여사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이건 또 뭡니까? 네, 김 여사가 고발된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정작 없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 주장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가 인정되면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이를 전달한 최재형 목사만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과연 최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하는 영상을 공개했던 서울의 소리 측이 고발인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진술할지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신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 수사 언제쯤 끝날 걸로 보입니까? 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구조가 간단하고 등장인물도 많지 않은 데다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위해서 추가 인원까지 투입된 상황입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 일부에 특수수사 전담인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을 포함해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3명을 추가했습니다. 이 총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데요. 늦어도 그 전에는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유 기자, 야권의 반응도 좀 궁금해집니다. 특검법 방어를 위한 꼼수다. 벌써 이런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의심스럽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본격적으로 특검 공세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거 막으려고 명분 쌓는 거 아니냐는 거죠. 조국 혁신당도 가세를 했는데요. 강도 높은 수사했어도 별거 없더라는 결말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 신속 수사 지시의 결말도 특검일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야권 공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뭘 해도 반대인 청개구리 심보다 다수당을 줬다고 수사권까지 준 걸로 아냐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도 면피용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최근 수사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특검 추진이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엊그제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등 압박해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실제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공수처 차원에서 수사 결과의 윤곽은 내놔야 한다고 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기자, 다음 주에는 당장 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네, 현안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될 테니 그럴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오는 9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여는 게 유력한데요. 같은 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이 시민단체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거든요. 여론의 관심이 이날까지 이어질 테니 관련 질문들이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는 없겠죠. 질문이 나오면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포함해서요.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 등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설문조사로 시끄럽습니다. 특히 몇몇 문항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저격성 질문으로 보인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가 어제부터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가 선거에 도움이 됐냐, 한 전 위원장 원톱 체제가 효과적이었냐는 등 한 전 위원장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2조 심판론, 운동권 청산론 등이 도움이 됐는지도 묻습니다. 당 일각에선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으로 총선에 적극 관여한 사람이라면서 인재영입위에 대한 문항은 왜 빠졌냐, 객관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총선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게 됐는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똑바로 말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매를 맞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총선 백서 TF 측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총선 백서 TF 관계자는 모두가 참여한 회의에서 객관적으로 질문을 수집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이슈, 정부의 상황 대응에 대한 문항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어제 총선에 함께한 당직자 등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나보다 더 고생했을 경호팀과 당 실무팀들을 뵌 것이라고 만남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당직자들에게 앞으로 자주 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월의 뉴스 최선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의사협회장이 보이는데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두 사람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 시장이 어제 의사단체를 향해 의료 대란에 타협하라고 직격했거든요. 의사는 공인이라며 의사들이 증원 반대를 하는 건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현택 의협회장이 오늘 홍 시장에 바로 반격했는데요.
돼지 흥분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 회장이 홍 시장 자서전에 나오는 이 돼지 흥분제 논란을 다시 소환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 시장이 2005년 출간한 자서전을 보면요. 대학 시절에 하숙집 친구 부탁으로 돼지 흥분제를 구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친구가 짝사랑하는 여성에게 사용되면서 성범죄를 도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던 겁니다. 과거에도 논란이 돼 홍 시장이 해명한 바 있습니다. 내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 포맷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홍 시장, 이런 임 회장의 공격에 대해서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홍 시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논리를 말했는데 음해성 인신공격으로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홍 시장이 개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는데요. 의사이기 전에 인성이 고약하다며 저런 사람에게 치료받는 환자가 걱정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 정말 격렬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깜짝 등장, 누가 깜짝 등장한 겁니까? 네, 바로 김혜경 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인천 지역의 한 어린이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만나는 게 역시 즐거우지. 당연히. 네, 두 사람이 함께 공개 일정하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부부가 행사장에 나와본 건 2년이 훨씬 넘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대표 측에서는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행사에 함께 동석한 거라고 했는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 공개 행보 없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거 아니겠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해석도 나오는군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엔 안철수,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네, 안철수 의원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총선 이후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거든요. 찬성한다더니 찬성을 왜 안 했냐, 결국 또 철수한 거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만약 내일 당장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을 규탄한다. 비판이 계속되자 안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기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안 의원은요, 왜 당시에는 퇴장을 한 겁니까? 네, 안 의원은 이 민주당의 방식과 과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으로 여야 협치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강행 처리하면서 입법 폭주하는 걸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다고요.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달 말 재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무기명 익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거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휴전談判 중인데 현지 언론에선 하마스가 협상안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번 협상이 성사되도록 어느 때보다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유력 현지 매체 하레츠와 와이넷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 협상안의 모든 조항에 동의했고 수시간 내 이를 수용하는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협상안은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팔레스타인 수감자 900명과 맞교환하고 약 40일간 휴전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 측에 이 협상안을 전달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최종 합의가 도출된 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휴전안이 최종 타결되면
가자 전쟁 발발 210일 만에 전쟁이 다시 한번 잠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해 11월 인질 100여 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일주일간 휴전했지만 그 후 추가 협상은 지지부진해왔습니다. 현재 협상은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진행 중입니다. 하마스는 대표단을 보내기 앞서 이스라엘 측의 휴전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선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직접 협상에 나섰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협상 직전 하마스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We wait to see whether, in effect, they can take yes for an answer on the ceasefire and release of hostages. And the reality in this moment is the only thing standing between the people of Gaza and a ceasefire is Hamas. 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진격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시작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전 세계로 번지는 중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중단을 선언한 나라까지 나오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학생들이 행진하며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They're telling us we're putting our diploma at risk. They're telling us we're putting us everything at risk. But we do not care. 또 다른 곳에서 반전 현수막을 들고 함께 전쟁 중단을 호소합니다. Par exemple, je pense que c'est un mouvement de suite et c'est des événements qu'on avait déjà vus en mai 68. Donc je pense que ça montre que la voix de la jeunesse a... 반전 시위가 열린 이 두 곳은 각각 프랑스의 파리 정치대학과 프랑스 위인들이 잠든 판테온입니다. 이렇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유럽 나라들부터 호주와 캐나다, 쿠바와 인도까지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시작된 반전 시위가 세계 전 대륙으로 번졌습니다. U.S. students right now, they will be energized and they are energized seeing solidarity from people all over the world. 뉴욕타임즈는 미국 대학가의 시위와 시위대 체포 장면이 전 세계 주요 뉴스로 보도되며 각국이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이 200일 넘게 진행 중인 가자지구 텐트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적혔습니다. 미국 학생들 고마워요라며 반전 시위에 감사함을 표한 겁니다. What they did actually changed a lot of things. You can see now the whole world is talking about them, is watching their video. It means a lot to us. It's a big support. It's a big effort. 콜롬비아와 튀르키예가 각각 이스라엘과 단교와 교역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처음 보는 여성을 붙잡아 위협한 건데 다행히 피해 여성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생활용품 매장 앞. 매장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앞을 서성이며 안쪽을 바라봅니다. 잠시 뒤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경찰들이 손에 소형 방패와 3단봉을 들고 매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강남구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40대 남성이 처음 본 30대 여성 손님을 흉기로 위협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손님과 직원들을 대피시켰지만 긴박한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붙든 채 흉기를 들이대며 20분 넘게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남성을 덮쳐 제압하고 체포한 겁니다. 경찰차 여러 대 오고 소방차 오고 여러 대 많이 왔었죠. 여자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경찰이 그 수갑차에서 끌고 나와서 차 태워가지고 갔지. 다행히 피해 여성은 큰 부상 없이 손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생활용품점입니다. 문 앞에는 줄이 쳐져 있고 오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은 경찰에 내 머릿속에 누군가 칩을 심어놨다는 등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오늘 새벽 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났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바람에 2차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땐 비트박스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경광등을 켠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이를 피해 줄줄이 서행합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앞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유리창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건 새벽 0시쯤. 얼마 후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1차 사고 이후 차 밖으로 나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났던 분들이 나와 계셨어요? 다 나와 계셨어요. 보통 일반인들은 경황이 없죠. 앞서 지난 3월에도 관광버스가 사고로 멈춰 서 있던 승용차와 SUV를 들이받아 3명이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1차 사고 이후 차량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는 151건, 82명이 숨졌습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70%가량이 차량 내부 또는 주변에 머무르다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명적인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행동요령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 차량임을 알린 뒤 도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후 스마트폰으로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연락해야 합니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행동요령을 담은 비트박스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코스로 유명세를 탔던 짚라인 시설물이 개장한 지 3년도 안 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케이블을 지탱하는 타워가 기울어진 건데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해발 1200m 대봉산 정상 부근.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크게 기울어져 위태로워 보입니다. 짚라인을 타는 출발 지점인 제1타워입니다. 동계 휴장을 마치고 지난 2월 말 재가동을 준비하던 중 확인된 겁니다. 이후 타워는 모두 분리됐고 탑승 진입로도 폐쇄됐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개장 이후 3년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함양군 조사 결과 대봉산 짚라인 기울어짐 사고는 부실 시공 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부분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됐고 회전계단 기둥의 용접도 불량이었습니다. 일부 안전장치 시공도 안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많은 눈이 와이어 로프에 달라붙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시설물 보완하고 법적 조치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3.27km 규모로 국내 최장 짚라인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매년 계속되는 적자 탓에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80억에서 100억이 적자 나온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돈으로 국민들한테 복지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군은 내년 상반기 이번 타워부터 짚라인을 재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들은 다른 타워 안전도 보장 못한다며 전면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번 주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모두 황금 연휴를 맞으면서 가는 곳마다 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관광 명소 북촌 한옥마을은 과도한 소음, 쓰레기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관광객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가회동 북촌 한옥마을. 골목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で、結構長い休みだったので、韓国は結構日本人だと親しみがあったりとか、私も K-POP 好きなので、韓国行こうかって言って。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335 사진을 찍기 바쁜데요. 뒤에는 이렇게 조용히 해달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거주 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겁니다. 곳곳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놓여 있고 심지어 대문 앞을 차지한 채 음식을 먹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길에다가 불법 자해놓은 경우들도 있고 뭐 음료수 같은 거 마시고 가다가 놓고 간다거나 결국엔 그거 저희가 치워야 되니까. 화장실이 좀 문제잖아. 어떤 때 내가 나가다가도 문을 따줄 때가 있어. 여자분들이 급하니까 뭐 말은 못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 인원까지 배치해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 ドラマとかにも出てくるような街並みでとても綺麗で素敵だなって思いました。人が住んでるとかっていうのは全然知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 종로구는 한옥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종로구는 이르면 다음 달 지정고시를 낸 뒤 관광버스의 골목 출입을 막고 일정 시간 이후 관광객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증 위조 업체들이 요즘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단속망을 비웃듯 대놓고 광고까지 하면서 신분증을 위조해주는데 청소년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사건 현장 360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흥주점이 몰려있는 골목인데요. 미성년자 출입을 걸러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가게마다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형사 민사소송을 건다는 경고 문구까지 적어놨습니다. 이걸 이제 업체에 맡겨서 거의 민증이랑 똑같아요. 제목 같은 것도 보긴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신분증, 그다음에 패스, 그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톡이랑 이름 맞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모르는 척 그거 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조작하고 하면.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를 가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바일 안 하시고. 네, 그것도 위조가 맞는 거 아시죠?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는 기계를 설치해도 본인 사진일 경우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위조 신분증이어도 자기 사진만 맞으면 얼굴 형태나 윤곽에 따라서 위조인지 아닌지 사진만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위조 신분증을 얼마나 손쉽게 구할 수 있을지 업자들과 접촉해봤습니다. SNS엔 신분증, 이른바 증을 위조한다는 홍보글이 넘쳐나고 가짜 이름,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제작 인증 사진을 보내줍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만나 대면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저 왜 갑자기 일로 온 거예요? 어떻게 데려가 먼저? 홀로그램까지 자체 제작한다는 업자. 이거 안 걸리는 거 맞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보통 연락 오시는 분들은 없고 홀로그램은 저희가 다 제작하고서 주는 거예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하고 거래 내역을 직접 삭제합니다. 핸드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카카오톡 내역을 쳐야 돼가지고 구매 내역이랑 선물 내역이랑. 거래 흔적이 담긴 텔레그램 채팅망도 바로 없앱니다. 미성년자들에겐 손쉬운 일탈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신분증 위조. 술을 담배하려고 돈 주고 하죠. 페이스북에 인터넷 고양이도 있고 텔레그램 같은 걸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하게 다스려지는 중범죄입니다. 사건 현장 360 이혜주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반드시 사직한다는 응답은 3.5%였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별로 주 1회 휴진을 해왔습니다. 그 국민 여러분한테는 진짜 죄송한데 미안한 일인데요. 교수들이 2달간 거의 뭐 70시간, 100시간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저희 걸고 싶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4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의대 증원 배분에 대한 결정 근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2,000명 증원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걸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입학 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집단 유진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절대 다수 의대 교수들은 사직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는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설문조사에선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응답은 3%대에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혼자 여행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이 2주 넘게 실종 상태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30대 한국인 김기훈 씨가 연락이 두절된 건 지난달 19일부터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17일 인도에서 파리로 입국한 뒤 19일 오전 파리 북부에 위치한 호텔에서 퇴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가족과의 연락을 마지막으로 2주째 소식이 끊긴 겁니다. 숙소에 체크아웃하는 거는 지금 지인들 그 이야기로까지는 확인이 돼요. 경찰에 신고를 가족들 대기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지인과 가족들에 따르면 김 씨의 휴대전화는 현재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 씨의 SNS도 19일 이후로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파리 시내 병원 등을 수소문했으나 단서나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 파리경찰청으로 이관돼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소 여행기를 자신의 SNS에 올려온 김 씨는 파리에선 장기 체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서 어떤 레스토랑 쪽이나 아니면은 펍이나 바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아예 넘어갈 생각으로 갔던 거라.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며 김 씨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전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인한 물난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재난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집에 입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And if the house is gone, where do we go?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다니며 고립된 마을 주민들을 옮깁니다. 미국 텍사스 동부 지역에 금요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최대 28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홍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휴스턴시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포크 카운티에선 주택 700여 채가 물에 잠겼고 서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최소 8개 이상 발생하면서 주택 30여 채를 파괴했습니다. 이에 텍사스 주정부는 254개 카운티 중 88개, 3분의 1에 달하는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을 버티지 못하고 다리가 출렁거리더니 그대로 무너집니다. 브라질 남부 히우 그란지드술주에선 지난달 29일부터 약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에 사망자만 39명, 실종된 사람도 70여 명에 달합니다. Eu tenho 53 anos. É a primeira vez que vai entrar água na nossa casa. Nunca entrou, nós nunca pensamos que a gente ia passar por isso. É muita água. Muita água, muita água. 케냐에선 3월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사망자만 200명이 넘었고 16만여 명이 살 곳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o corner of our country has been spared from this havoc. The rains will persist, increasing both in duration and intensity. 이번 주말부터는 사이클론 히다야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버스가 협곡 아래로 추락해서 승객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좁은 도로를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어디가 운전석인지 형태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버스가 부서졌습니다. 협곡의 바위 틈 사이로 버스 잔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 파키스탄 육군 구조대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현지 시간 3일 파키스탄 북부의 길기트 발티스탄주 지역에서 버스가 협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명이 숨졌고 30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리한 운전으로 버스가 균형을 잃으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카람코람 산맥의 가파른 절벽 위에 만들어진 좁은 길로 평소에도 추락 사고가 잦은 곳으로 꼽힙니다. ये बस का जो अफसोसनाक हादसा था ये सुबह 5:30 बजे के करीब दिया मेरे इलाका है गिलगित बल्तिस्तान को उसकी टेरिटरी में यह शोखल के मकाम पर पेश आया और ये बताया जा रहा है 쉐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부상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치료를 제공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날씨가 급변합니다.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비는 오늘 밤에 제주도부터 시작돼 내일 오후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제주는 내일 종일, 남부는 내일 낮부터, 중북부는 내일 오후부터입니다. 시간당 30mm 안팎으로 한 번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200mm 이상, 남해안에 150mm 이상, 내륙은 80mm로 전국적으로 많겠습니다. 곳곳에 돌풍과 함께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높아져 서울 17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고온 현상이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반년 전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격과 보복이라는 피해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이쯤 되면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오늘 양측의 협상으로 휴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디 포성이 잦아들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